안녕하세요. 간호관리학 한은경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찾아뵌 이유는요. 간호관리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될지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하시는 방법 뭔지 알려드릴까요? 네, 봉투 모의고사 푸시면 돼요. 봉투 모의고사 푸시면요.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해설을 굉장히 잘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봉투 모의고사 하기 전에 그러면 간호관리학이라는 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저희 모의고사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호사 국가고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귀에 딱지에 앉을 수 있지만 행여 난 그거 아직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호관리학은요. 몇 교시의 시험 봅니까? 저희 3교시의 시험 봐요. 저희 시험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 시험 어떤 시험이요? 간호사 국가고시요. 간호사 국가고시는 3교시로 나뉘어져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지고요. 1교시 성인간호학하고 모성간호학 시험 보고요. 2교시에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보고요. 3교시에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료, 의학관계법규에 대해서 시험 보게 됩니다. 그 3교시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간호관리학입니다. 간호관리학은 몇 문항 출제되냐? 40문항 출제됐었는데요.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35문항으로 줄어서 35문항 출제에 한 개의 문제당 1점 배점, 그래서 35점으로 채점이 되고 있고요. 35점 만점에서 얼마 이상 합격하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요. 이 35점에서 꽈락을 피해야 된다. 4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40점 이상만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꽈락을 피할 수 있는 게 40점 이상이고요. 40% 이상이고 평락이라는 게 있어요. 평락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점수가 60%는 넘어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꽈락 피하고 평락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꽈락을 피하는 건 몇 점이냐? 각 과목별로 꽈락 점수가 쭉 있는데요. 성인간호학 28점 이상, 모성간호학 14점 이상, 간호관리학 14점 이상입니다. 이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꽈락될 수 있는 점수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간호학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고요. 이렇게 출제 문항수가 좀 적은 것들은요. 이게 공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꽈락이 14개니까요. 14개 이상은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고요. 내가 합격으로 가려면 60% 이상 가려면 적어도 18개에서 20개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무난하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다 20개씩은 2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줘야지 내가 맘 편하게 숟가락 들어서 밥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점 이상이 꽈락을 피할 수 있고 전체 295점 중에 177점 이상 맞아야지 60% 이상에 해당돼서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그동안 어떻게 됐냐? 56회에서 60회까지의 합격률을 보시면요. 56회에 2016년도에는 약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93%로 확 떨어졌다가요. 그 뒤로는 난이도 조정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다 96% 이상대는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96% 합격률, 와우! 굉장한 거 아니야? 이 시험 진짜 쉬운 거 아니야? 너나 나나 다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해보고서 남의 시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이 96%나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 간호학과 학생 특성상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 정도가 불합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4% 불합격이니까 나는 저 4% 안에 안 들어갈 거야. 로또도 당첨 안 되는데 4%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로또 당첨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 숫자로 환원해 볼까요? 숫자로 환원해 보면 800명 정도예요. 800명이 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800명으로 풀어보면 왠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에요. 긴장을 약간의 긴장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쉽다고 말해도요. 쉬운 이유는 뭐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안이한 태도로 가셨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에서 우리 학과에서 1, 2등 하던 애인데 뭐 이런 시험 떨어지겠어? 실제로 떨어진 경우를 제가 왕왕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출제 빈도는 좀 어떻게 되냐?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난이도는 당연히 2016년 56회 때가 가장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얘기하고요.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해에 83.5%까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난이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답률이에요. 정답률.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 80에서 100 이거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몇 문제 먼저 나와? 16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면 60에서 80%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 나와? 11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27문제. 27문제 정도는 공부 좀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7문제 정도 나오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온다 해요. 근데 간호관리학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험 본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간호관리학이 의외로 풀기가 쉬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호관리학은 이미 정해진 이론, 이미 정해진 틀을 안에서 나와요. 지금 최근에는 사례형 문제들이 조금 나오면서 의사결정이나 자기주장 행동이나 리더십이나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주고 예전에는 무슨 동기부여 이론이야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은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풀어서 주고 이거 무슨 이론 적용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문제가 살짝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왜 어려워졌냐면 2016년도에 난이도 조절하면서 40문항에서 35문항으로 줄었잖아요. 시간은 늘어나고 문항 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좀 생각해서 푸는 문제 우리가 조금 내볼게 라는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간호관리학은 다른 것처럼 말을 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개념만 잡으시면요. 개념 잡고 암기하신 분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개념 없이 그냥 암기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예요. 선생님 이론을 어떻게 개념 잡고 암기해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 단어의 뜻을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요. 단어 한자어니까 좀 풀어보면 요런 뜻으로 요런 해석으로 가능하겠구나. 그런 거를 이미지화해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쉽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출제 범위는 어디냐? 시험 범위는 어디냐? 국시원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낼 거야. 간호관리학은 간호전문직의 2회부터 간호관리 단위 7단원으로 나뉘어서 강론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100점을 향하겠어. 나는 1등 할 거야. 이 출제 범위 말고도 분명히 하나 정도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출제 범위 외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말리지 않을게요. 말리지 않지만 내가 간당간당 나는 합격만을 원해 하시는 분은 그거 과감히 하지 마세요. 출제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 내에서도 다빈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요. 그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호전문직에 의해서는 도대체 몇 문제 정도 나오냐? 간호전문직에 의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간호역사, 간호전문직강, 간호윤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서 2016년 이전에는 여기에서 보통 10문제에서 20문제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는데 문항수가 줄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문항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5에서 7문제 정도 나오고요. 간호 역사 부분에서 예전에 10문제 정도 나왔다면 간호 역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무슨 사회에 대해서 간호 문제 역사를 싹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 간호 역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만 물어보고 있어요. 최초로 시행된 거, 최초의 한 사람, 최초에 뭘 만든 사람, 뭐 이런 것들이요. 최초에 시행된 것들 우리가 간호 역사상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구당당 줄줄줄줄줄 막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들만 외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간호 윤리에 대해서도 꼭 나와요. 우리가 간호사로 근무할 때 이 윤리적인 행위, 윤리적인 사상, 윤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에 관한 문제도 꼭 나오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기획, 관리의 기획과 의사결정, 예산과 의료비 지불 제도, 간호서비스 마케팅 여기에서 5에서 7문제예요. 각 하나씩 나오고요. 여기에서 더 물어보겠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더 물어볼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더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에서는 이렇게 강론이 4개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3-4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 하나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적자원관리 요것도 강론이 4개인데 3-4문제 정도예요. 그럼 각각 하나씩 나오겠네. 지휘는 이 우리가 간호관리 과정 중에서 지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휘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리더십, 동기이론, 뭐 자기주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휘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지휘는 원래 개인이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휘를 알면 또 통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만 살짝 잘 공부하셔도 통제까지 어려움 없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벌써 한번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지휘 통제에 대한 것들, 지휘에서 나오는 이론들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호단위 관리, 여기서 5문제에서 6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환자 관리, 환자의 안전 관리, 감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이 감염 관리에 대해서도 꼭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사태를 더 비추어 보자면 최근의 사태를 더 반영한다면 이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살짝이 예상해 봅니다. 간호관리학 문제 공부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간호관리학은 이를테면 역사에 대해서는 뭘 좀 알아야 되냐. 나이팅게일 무조건 아셔야겠죠. 나이팅게일, 페니크, 에드먼드, 쉴즈 이런 분들이요.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N, 대한간호협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법이 개정된 거,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제도, 국가고시제 시행 언제부터 정확히 된 거야? 1962년부터 된 거야? 이런 것들 주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집어서 키워드로 공부하세요. 간호관리학은 키워드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뜻을 이해하세요. 키워드의 뜻. 이를테면 행정관리론이다, 시간관리 테일러의 관료제 이론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테일러? 뭐 얘기했더라? 테일러는 테일러 테일러 타임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시간 동작 연구에 대해서 말했지. 시간 동작 연구를 왜 말했지?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동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대. 생산성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데? 생산성이 높은 직원에게 성과급 줄 거래.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 구성하듯이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테일러 이렇게 쭉쭉쭉 외웠다가요. 얘를 말을 조금 포장해서 나오면 표현을 달리하면 단순 암기로는 문제 풀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관리학도 마찬가지고 성인간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A는 B다 라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A는 B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D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서 A와 비슷한 애들의 사례를 주고 이건 A인지 B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중재, 그거에 맞는 이론, 그거에 맞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표현을 다양하게 있다를 기억해 두세요. 특히나 간호관리학도 이론을 말할 때 한 가지 이론으로 말하면 좋은데 이 이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